자, 오늘 내용도는요, 여러분들 블로그랑 크몽을 갖다가 기초적인 특강을 좀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 글쓰기를 하고 수익화를 하는데 뭐가 있냐면은 아직까지도 블로그 포스팅 하는데 왜 내가 GPT 이미지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뭐 GPT 이미지를 쓰던가 아니면은 AI 이미지를 써야 되는지를 갖다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점검을 해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블록 포스팅을 갖다가 정보글 쓰는 거, 그 다음에 노출 확인 테스트하는 거,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께는 당장 좀 간단하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 오늘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표님들께서 블로그를 갖다가 노출 확인한다고 할 때 어떻게 테스트하죠? 블로그를 갖다가 노출 확인 테스트하는 거 어떻게 하시나요, 다들?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확인하죠, 우리가? 따옴표? 양 따옴표? 어떻게 따옴표요? 어떻게 따옴표요? 따옴표 없으면 못하나요, 우리가? 통 제목이요? 맞습니다. 이제 제목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네, 검색창에 제목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제목 전체를 네, 여기 검색창에 입력해서 복붙한다. 복사해서 접근을 한다입니다. 두 번째로 노출 확인 테스트하는 방법은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키워드가 이제 메인이 될 수가 있고 서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눈 성형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눈성형이라는 키워드가 조회수가 높고 그다음에 어쨌든 경쟁도 높죠. 그러면 어때요? 메인 키워드 검색한다고 해도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서브 키워드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몇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거 블로그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제 거 블로그 안에 여러 가지 강의라던가 아이템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가 나와 있죠? 글이 굉장히 깁니다. 자, 이 글을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위쪽에 있는 글 제목이랑 이 제목이랑 어때요? 딱 맞들어지죠. 그쵸? 그래서 이 제목을 갖다 어떻게 하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블로그 글을 쓰기를 할 때도 이건 적용이 됩니다. 대표님 이해 갔을까요? 나는 블로그 글 쓰기를 할 때도 어떻게 된다? 블로그 글 쓰기를 할 때도 어떻게 된다?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대부분 다 우리 대표님들께서 블로그를 갖다가 소팅을 하죠. 뭐 업체든 아니면은 라인 블로그든 이 쓰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 다 쓴 다음에 그냥 두세요. 검색을 안 합니다. 그렇죠? 검색을 안 하죠. 왜 검색을 안 할까요? 그냥 이건 뜰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글 쓴 다음에 한 두세 시간 또는 5시간, 2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검색해 보면 됩니다. 하는데 우리한테 쓰겠네라고 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과정에서 이걸 제대로 손 뻗는 거를 연습하지 않으면 자세가 고쳐지지 않아. 네, 우리 가은님, 오랜만에 또 지방방송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포스팅을 한 다음에 2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검색을 해봅니다. 뭘 검색할까요? 바로 제목을 검색하는 겁니다. 제목. 오케이? 제목을 검색한 다음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께서? 제목을 검색한 다음에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하죠? 확인을 해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게 노출이 안 되면은 24시간 후에 검색창에서 검색을 합니다. 어떻게? 제목 또는 무슨 키워드요? 서브 키워드. 서브 키워드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눈 성형이 아니라 눈 수술 잘하는 곳이라던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는 게 우선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블로그를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것들이 더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물론 스크랩이라든가 댓글이라든가 공감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이런 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단톡방 있죠, 단톡방. 지금 스낵공방 혹시 있는 거 아시나요? 스낵공방?
나는 스택 공방 알고 있다. 1번. 모른다.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택 공방 알고 있다. 1번. 모른다.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크랩이랑 댓글이랑 공감 이거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스크랩이랑 댓글이랑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음,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스택공을 하는 이유. 자,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죠? 네. 스택공 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택공 하는, 노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출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노출 잘 되게 하기 위해서랑. 맞습니다. 블로그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이 외에도. 원하고자 하는 키워드 상위 노출이라고 그러죠? 상위 노출, 지수 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뭐가 더 있을까요? 하나 더. 자, 질문은 좀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재밌어질 겁니다. 왜 이렇게 스택공을 저희가 할까요? 이거 외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객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고객들은 고품질? 예, 뭐 고품질도 될 수가 있겠는데 고객들은 블로그를 갖다가 발행을 하게 되면은 뭐가 있죠? 블로그 발행 시 발행 시 댓글이랑 공감을 갖다가 확인을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어떤 글을 쓰게 되면은 이 글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자, 글을 막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내용도 좋고 블로그 내용도 다 좋은데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려서 여러분 어때요? 댓글이? 대표님들이 이걸 했는데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려 있습니다. 공감도 하나도 없어요. 그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응? 자, 저는 지금 공감이랑 댓글이 54개가 달려 있죠. 근데 이거 아니더라도 만약에 처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댓글이 만약에 뭐 3개에서 5개 정도 댓글이 달리고 그다음에 공감도 같이 달린다라고 하면은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발행을 했을 때 아무 사람들도 댓글을 달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무반응이거든요. 가끔 댓글에 막 욕하거나 막 악성 댓글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도움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주고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죠? 댓글을 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 한번 잘 한번 해보세요. 어떤 누군가가 연애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 친구예요. 그럼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떤 연예인이 굉장한 탑스타가 누구랑 결혼을 한다거나 연애를 한다고 하면 어때요? 약간이라도 관심이 붙겠죠.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갖다가 시제공하는 이유는 맞아요. 블로그 노출도 잘 되고 블로그 지수 높이고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인데 마지막은 고객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엔드 유저, 그러니까 쓰시는 분들, 여러분들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갖다가 관리하면서 이걸 할 수도 있는 거고 고객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를 맡았을 때 댓글이 많이 달리고 반응이 많이 옵니다. 그럼 어때요? 그럼 당연히 얘네한테 맡겼으니까 좀 잘 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스택공을 하는 겁니다. 고객들과 소통도 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키워드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할 건데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가 뭐예요, 지금? 메인 키워드가 블로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블로그라고 검색하면 제 블로그가 노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블로그로만 검색하면 노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표님들? 된다가 1번이고 안 된다가 2번일 겁니다. 네. 노출이 지금 된다가 1번이고 안 된다가 2번이에요. 노출이 지금 안 되잖아요. 저희가 대충 예상하지 않나요? 이 메인 키워드는 조회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쵸? 글자 수도 적고 사람들도 많이 쓰는 키워드가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키워드를 갖다가 메인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블로그 말고 또 뭐 있었죠? 저희가 블로그 수익화라는 키워드 있었겠죠. 자, 이거를 메인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블로그 수익화 하니까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이 키워드도
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인플루언서라든가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쓰고 있죠. 그리고 글들이 어때요?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블로그 수익화, 블로그 수익화, 콘텐츠, 블로그 수익화, 블로그 수익화, 어쩌고저쩌고 계속 올라오죠. 음. 이러니까 어때요, 대표님들? 자, 저 키워드를 갖다가 우리 블로그가 메인 키워드를 조회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서브 키워드로 조회했는데 안 뜨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 이해 갔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중에서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블로그, 수익화, 수강생, 매출 인증. 이 키워드가 뭐죠? 이 블로그에서는 이제 서브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3위에 떴죠? 이게 거의 제 블로그에 있는 제목의 반을 썼는데 얘네들 지수가 높고 얘네들 지수가 높으니까 어때요? 제가 밑으로 좀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블로그를 갖다가 본인이 직접 쓴다거나 아니면은 크몽에서 대행을 맡았을 때 블로그를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어떻게 하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제목 전체를 입력해서 복사하고 이런 글들을 갖다 이렇게 3번 정도 어떻게 하죠? 글 노출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1번과 2번, 3번 과정을 3개에서 5개 정도 어떻게 해야 되죠? 블로그 노출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크몽에서 저희가 이제 블로그 대행을 맡기죠.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표님들. 자, 블로그 대행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처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블로그 대행이 처음에 문의가 들어오면 처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음, 블로그 대행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처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표몽에서 상품을 만들고 문의가 들어옵니다. 처음 하는 일 뭘까요? 처음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처음 제가 답변해 드려야 되는 게 뭘까요? 네, 그러면은 블로그 노출 확인 및 품질 검사 품질 확인해 드릴게요라고 답변 주시는 게 가장 좀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은 블로그를 운영을 하지만 블로그 지수가 뭐 이런 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가 준체, 준체 뭐 1, 뭐 준체 뭐 7, 그리고 최저 뭐 3인지, 2인지, 뭐 4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 분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되죠? 한 번쯤은 도와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고객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네, 도와준다. 그러니까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이 업체를 옛날에 한번 맡았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이렇게 문의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블로그 문의드립니다. 아래 블로그에 맞춰서 포스팅 가능한지. 자, 밑에는 사이트고 위에는 뭐였죠? 블로그죠. 그 이걸 갖다 어떻게 한다?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처음에 하는 일은 네이버 블로그가 노출되는 거 1번을 해주는 겁니다. 1번. 네. 이거 1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이 나온 글들이 있겠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복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네. 내 거 통합 검색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떠요, 안 떠요, 대표님들? 뜨죠?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이 사람이 이거 한 개만 뜬 건지 2개 뜬 건지 모르니까 밑으로 내려가셔서 전체 보기를 누르고 뭐 하죠? 전체 보기를 누른 다음에 이 목록 열기 보이시죠? 목록 열기. 이거 혹시 빠르지 않나요, 대표님들? 빠르면 1번, 안 빠르면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번을 누르신 다음에 뭐 하죠? 50줄 보기, 30줄 보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최신 글이 있죠. 최신 글은 12월 달 글입니다. 그 다음에 좀 오래된 글 있죠. 10월 달 된 글들. 이 글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복사해서 다시 한 번 더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자, 근데 특이한 게 지금 여기 있네요. 세 번째. 이렇게 뜨고 있죠.
어떤 글은 이 상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글은 이렇게 중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글들을 갖다가 본 다음에 예전 글도 한번 보는 겁니다. 드롭박스 문서 데이터 보호하는 방법. 복사해서 어떻게 하죠? 다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 이렇게 뜨는 거 보이세요, 대표님들? 이렇게 뜨는 거 보이세요? 네. 이렇게 저희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일은 뭐다?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뭐죠? 저희가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블덱스에 가셔서 블로그 링크를 넣어주고, 직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오케이? 뭐라고 했죠? 제 블덱스라는 사이트 그때 알려드렸죠? 블덱스라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조회하는 거는 무료입니다. 무료.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죠? 그냥 블로그 주소를 갖다 전체를 넣어주세요. 만약에 이 빅클라우드라는 업체 거 글이 있죠, 이렇게. 이 글이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글을 지수 안에다가 회원가입한다는 걸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지수를 확인을 해줍니다. 준체 몇이죠, 지금? 대표님들? 준체 몇이죠? 준체 2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얘네들은 블로그를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1번이고요. 없다가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다가 1번이고요. 없다가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대부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확인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제목을 갖다가 검색하거나 그 다음에 두세 시간 후에 쓴 글을 갖다가 검색하거나 메인 키워드 아니면 서브 키워드를 갖다가 경쟁 높은 거 말고 내 제목에서 한 10글자 정도 되는 키워드로 같이 넣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 두 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로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얘네들이 있는 글을 갖다가 어떻게 했죠? 제가 전체 보기를 누른 다음에 이 안에서 하나를 집어서 넣는 거죠. 음. 이렇게 해서 뭐 11월 달 글, 12월 달 글, 그다음에 예전 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에서 다섯 개 정도로 해보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 보여요, 안 보이세요? 이 글이 몇 번째 보이시죠, 대표님들? 세 번째 칸에 보이죠? 네, 이렇게 넣는 걸 갖다가 고객사든 내 블로그든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금 거래업체든 이 방법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출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 보이시나요, 글들이? 네, 뭐 이렇게 글들이 좀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블랙스가 지수까지 확인하는 거 괜찮은데 뭐 포스팅 분석이라든가 누락 조회 이건 못 해줘요. 안 맞습니다. 잘. 그러니까 블랙스는 뭐만 한다? 네, 조회수만 여기 그러니까 그 블로그 지수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왜 블로그 지수를 확인하냐면은 블로그 지수가 무료고 사람들이 블로그를 갖다가 등급을 나눌 때 준체 뭐 이거를 대부분 다 블덱스 안에서 기준을 잡습니다. 뭐라고요? 블덱스 안에 있는 기준으로 저희가 노출 및 블로그 지수를 확인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네, 이해 갔으면 1번이고요. 이해 안 갔으면 2번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을 확인하면 어떻게 하죠? 사진을 주시면 좋습니다. 포스팅 작성이나 이 내용들을 갖다가 제안서랑 우리가 다 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작업들이 보다 바로 이게 블로그 관리대행과 여러분 블로그를 운영하는 기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 스대공을 하는데 자, 스택공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언제? 언제 스크랩 댓글 공감을 해주면 좋을까요? 언제? 언제 해주면 좋을까요? 뭐 3시간 이내, 6시간 이내, 2시간 이내. 그렇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2시간 이내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스택공을 올릴 때 어떻게 올려야 되죠? 2시간 이내 발행된 글을 저희가 스택공 오픈방에 연결을 해야지 뭐가 되죠? 연결을 해야지 그래야지 스택공의 위력이 생깁니다.
오케이? 위력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죠? 위력? 2시간 이내에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 발행한 다음에 바로 그냥 올리신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왜 이거 스택공을 하죠? 우리가 노출 잘 되고 블로그 지수 높이고 상위 노출.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고객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 달리면 좋아하시거든요. 이해 가실까요? 그리고 이제 그 스크랩 공감 댓글 방을 제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스택 공방을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매너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블로그 포스팅을 올리죠.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그냥 두고 다른 일 하세요. 올리고 나서 자기 블로그, 자신의 블로그라든가 경쟁 업체 블로그 있죠. 네, 블로그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운영 중이시면 어떻게 되죠? 휴대공을 여러분들도 해주세요. 네, 뭐라고요? 여러분도 해주시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자기 휴대공 필요하니까 들어와서 남들이 해준 다음에 자기는 나가요. 그리고 하트 표시 있죠, 표시. 공간.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트 표시를요. 이 하트 표시 공감을 안 해주면 이 사람이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쌓이면은 이 방을 운영을 하는데 큰 의미가 없거든요. 대표님께 저희가 이 스택공방을 왜 운영할까요, 우리가? 아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밑에 있는 거. 노출 잘 되기 위해서, 고객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객분들이 계속 연장을 하고 어떤 실행적인 부분이 돼야지 어떻게 되죠? 우리는 네, 수익화가 만들어지겠죠. 고객도 연장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그냥 이렇게 자기 것만 올리고 공감 스크랩 댓글을 여기다 이렇게 안 눌러주세요. 자, 우리 대표님들 반대로 생각해 보자니까 내가 만약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노출이 좀 잘 돼야 좋지 않을까요? 잘 돼야 좋겠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 댓글이라도 하나 남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크랩을 해주는 겁니다. 스크랩을 해주고 어떻게 하죠? 스크랩을 해준 다음에 가셔서 오픈방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죠? 여기다가 하트를 남기셔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교수님들. 이분은 스크랩이랑 댓글이랑 공감을 해준지를 이분 보고서 알 수 있거나 하긴 하겠지만은 오픈방에 하트라든가 공감을 안 누르시면은 스크랩 개수가 이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스크랩 하신 분들만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되죠? 최대한 어찌됐든 내가 먼저 올렸기 때문에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을 다 스크랩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스택공이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면은 김미자라는 대표님이 글을 올렸죠. 여기 있는 사람 걸 다 하나씩 스크랩을 해주고 어떻게 하죠? 여기 있는 분들 스크랩을 쭉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걸 올리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이해 갔으면 1번, 이해 안 갔으면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 오늘 좀 기초적인 거 많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순서를 어떻게 되죠? 스택공 하기 위해서는 내가 블로그 업로드 하죠. 블로그 스택공 해달라고요. 그렇게도 하지만은 블로그 사람들이 스택공 하면은 뭐 날죠? 하트 표시 날 하트, 공간 표시. 이렇게 달면 어떻게 되죠? 블로그 다른 분들이 업로드 되는 거 있죠. 업로드 되는 거. 네. 이걸 갖다가 다시 1번에서 뭐 5번이든 4번이든 해주시는 겁니다. 뭐를요? 스택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고 하면 댓글이 몇 개씩 쌓일까요, 지금? 블로그가 지금 10개죠. 근데 이 밑에 있는 블로그는 오래됐기 때문에 이건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 것만 해주죠? 발행 이전 3시간에서 2시간 이내 것만 스크랩 댓글 공감을 해주는 게 좋아요. 깜빡하고서 못할 수 있어요. 그거 저도 이해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다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스택공을 한다면 어떻게 되죠? 네, 노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노출 확인, 블로그 글 확인. 그리고 블로그, 블덱스,
또 뭐 있죠? 링크의 지수를 확인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단톡방 운영하고 여러분께 서비스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스택공을 하면 지수가 높아집니다. 확실히. 확실히 높아지는데 요즘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높아지지 않고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준체 4에서. 그거는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택공 스크랩 시간은 발행한 다음에 2시간 이내. 네. 이래야지 우리 대표님들이 여력도 생기고 조금 더 일찍 하게 되면 좀 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죠. 그리고 노출이랑 블로그 지수랑 상위 노출, 고객분들의 어쨌든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를 하는 겁니다. 대표님 이해가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제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없으실까요, 대표님들? 계속 갈까요? 네, 여기 계속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블로그 포스팅을 해야 되겠죠. 블로그 포스팅을 해야 되겠죠. 네, 블로그 포스팅 하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주제입니다, 주제. 주제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부동산에 관련된 글을 쓰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걸 해볼까요? 부동산 말고 뭐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인테리어 업체의 정보글은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업체에 대행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상담할 때는 만약에 15건 중에서 뭐 10건은 정보글 그리고 5건은 홍보글입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보글 뭘 쓸 거죠? 인테리어 관련된 글.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인테리어가 아니라 이제 마케팅 업체입니다. 마케팅 업체. 마케팅 블로그로 하게 되겠죠? 마케팅 블로그 업체. 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블로그 관리된 10건 똑같이 하겠습니다. 10건 정보글, 그다음에 5건 홍보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정보글을 어떤 걸 쓸까요?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마케팅 업체들과 그다음에 인테리어 업체의 정보글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자, 답변해 주신 분께 제가 맛있는 케이크를 선물해 주겠지만 케이크 좀 많이 올라서 케이크 말고 그냥 제가 1대1로 또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SY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하게 비웃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제가. 어쩜 이렇게 웃죠? 그러니까 제 카메라 키라는 거예요. SY님, 본명으로 좀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겠다고요? 뭘 모르겠다는 거죠? 아, 정보글 뭘 써야 될지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인테리어를 어디서 하죠? 인테리어는 어디서 하죠? 인테리어는 어느 장소에서 하죠? 인테리어? 네, 검색해보면 나오잖아요. 뭐, 인천, 인테리어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블로그에 지금 어디서 해요? 얘네들이? 어디서 하냐고요? 어디에 여기가 지금? 아파트죠. 집.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예. 아파트랑 이걸 전체적으로 이걸 뭐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맞습니다. 부동산.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글은 어떤 글을 쓰면 좋죠? 부동산 관련 글을 중복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센스 있었죠, 방금. 그러면은 부동산 관련된 정보글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정보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랫폼 중에서 직방 아시죠, 대표님들? 직방에 보시면 이게 블로그 보이세요?
직방 블로그 들어갑니다. 얘가 쓴 글이 있을 거예요. 글이 몇 개죠, 우리 대표님들? 1584개의 부동산 관련 글이 있죠. 그렇잖아요? 겁나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얘 거를 연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하죠? 함수 보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글이 나오겠죠. 근데 약간 좀 별로 좋은 글은 없네요. 딱 봐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해줘 직방, 뭐, 부동산 꿀팁 눌러볼게요. 부동산 꿀팁을 딱 여기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죠? 대표님들? 정보글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이 목록을 이렇게 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과 등록 방법과 혜택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런 글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법령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또 부동산 관련된 사이트들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 사이트들. 거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포스팅을 할 때? 네, 여기에 있는 이 주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사람들이 얘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 얘네들을 갖다 캡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해 갔을까요? 캡처를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포스팅들은 언제적 포스팅이었죠? 우리가? 언제적 포스팅이었죠? 28년도 거잖아요. 18년도. 그쵸? 그러면 이 글이 약간 좀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런 민원 입사라든가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들어가서 이 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약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래된 글들은 여러분들이 우선 쓰기는 쓰는데 조금 참고를 해서 쓰셔야 된다고, GPT를 쓸 때. 너무 오래된 글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얘는 어쨌든 간에 이런 제도 같은 거 있죠. 제도. 어떤 제도. 그런 것들은 얘가 좀 늦기 때문에 얘 걸 쓰면 안 되고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직방에 가면 이제 포스트도 있고요. 포스트. 음. 시리즈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관련된 글들이 있습니다. 또. 포스트는 좋은 게 뭐죠? 우리가 포스트는 조회수가 다 보여요. 조회수. 음. 얘도 지금 보이시면 알겠지만 직방 내놓기, 뭐 따라 해방, 뭐 방대방 이렇게 아파트 나와 있죠. 네. 싱글족 생태 보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글들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보는 겁니다. 뭘 보죠? 비중이 50% 넘어, 분양 예정인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월죽신 아파트인의 격차가 커져. 월죽신이 뭐죠, 우리가?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선호. 좋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글들이 지금 직방 블로그에는 안 나와 있는데 포스트에는 잘 나와 있었죠, 대표님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포스트까지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대표님들께서 보기 좀 쉬우라고 얘네들을 좀 넣어 놓겠습니다. 그럼 내가 인테리어 관련된 글을 찾으면은 어디 포스팅을 찾아라? 바로 직방 포스트를 찾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 있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뭐 달아놨네요. 얘도 달아놓고. 이런 글은 우리가 캡처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가 1번이고요. 안 된다가 2번입니다. 된다가 1번이고 안 된다가 2번.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딱 가져가는 것 중에서 이렇게 워터마크 달린 거는 건드시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거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표를 갖다가 갖고 오는 데가 있어요. 갖고 오는 사이트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분양 예정인 이런 단지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저희가 찾으면 찾을 수가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저희 그 GPT 있죠? GPT?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캡처를 한 다음에 복사하기를 누르고 이제 챗GPT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챗GPT에다 이렇게 이미지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위의 이미지와 동일하게 거의 99%
똑같이 만들어줘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거를 보고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만들 수도 있겠고 못 만들 수도 있겠죠. 뭐라 나와 있죠? 그러네요. 유사한 사이트를 만든 방법은 필요하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넣고 위의 이 이미지와 비슷하게 만들어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얘가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또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할게요. 음, 제가 그래프를 생성해 드릴게요. 뭐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그럼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캡처한 이미지를 갖다가 위에 이미지를 갖다 어떻게 하죠? 그래프 형식으로 그려줘. 이 친구가 아마 달리를 써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유료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돼요. 자, 만드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지금 보이세요, 대표님들? 근데 조금 이게 잘 좀 안 만들어졌죠? 네. 그러면은 우선은 이걸 없다고 치고,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와 있는 걸 갖다가 저희가 만들거나 비슷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글 쓰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죠?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다는 겁니다. 글을 쓰고. 그러면은 이 부동산에 관련된 사이트가 또 있거든요. 부동산 11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블로그가 있죠. 포스트랑 블로그 들어가 보는 겁니다. 블로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가 있죠? 여기도 분양 캘린더랑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죠? 부동산 이슈, 뭐 입주 캘린더, 부동산 정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정보를 딱 눌러보겠습니다. 정보 누르니까 몇 개가 있죠? 대표님들? 정보에 글이 몇 개가 있죠? 1119개가 있죠? 네, 숫자 안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자, 이 썸네일 대표님들 어때요? 썸네일 딱 보면은. 이 썸네일 보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좀 통일성이 있죠? 썸네일 만들 때 저희가 좀 이렇게 만들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별건 아닌데, 별건 아닌데, 이런 걸 만들어주면 되게 좋아한다고요, 고객들이.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은,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셔서,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시작하기에서 카드뉴스 있죠, 대표님. 카드뉴스. 이 안에서 카드뉴스로 들어갑니다. 카드뉴스에 들어가면은, 저는 미리 캔버스 무료밖에 안 써요, 참고로. 이 안에 보시면 추천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업 홍보용 카드가 있죠. 이 중에서 조금 예뻐 보이는 모양들을 갖다가 하나를 클릭해서 이 안에다 넣는 겁니다. 예쁜 모양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예쁜 모양이 예쁜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눌러서 템플릿 집어넣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템플릿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가. 나오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좀 이제 글을 쓰면 되겠죠? 부동산 세금 정보 이렇게 나왔죠. 이 비즈니스 템플릿은 지우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지우고 이렇게 지운 다음 어떻게 하죠? 이 뒤쪽에 있는 사진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 넣어주는 겁니다. 사진. 어떻게 하죠? 부동산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부동산을 검색하니까 이런 무료 이미지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얘를 누르고서 얘를 어떻게 하죠?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잠시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배경으로 만들기 하는 겁니다. 배경으로 만들기. 보이세요? 대표님들? 배경을 만드니까 어때요, 지금? 한 번에 싹 변했는데 괜찮아졌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좀 안전하지 않다 싶은 거는 어떻게 하죠? 내가 찍었던 사진을 갖다가 한 장 정도를 여기다 업로드 해주는 겁니다. 내가 찍었던 사진들. 내가 찍었던 사진을 GPT로 만든 사진을 하나 더 누르고 어떻게 하죠?
얘네들 갖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또 뭐 하죠? 배경으로 만들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 두 장을 겹쳐주는 겁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유사 이미지가 걸린다, 안 걸린다? 네, 걸리지가 않습니다. 자, 얘도 어떻게 하죠? 배경으로 만들기. 보이세요? GPT로 만든 이미지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고 이 안에다 요소를 하나 더 넣어주는 거죠. 부동산. 부동산 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네. 그럼 얘네들 갖다 어떻게 하죠? 이 위쪽에 그냥 하나 또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메일에 있는 캡처 도구를 갖다가 이렇게 캡처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캡처가 딱 됐으면은 복사하기 누르고 내 블로그에다가 바로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해주는 겁니다. 벌써 1시간이 다 됐네요. 뭐 한 것도 없는데. 네, 이렇게 해서 썸네일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썸네일 만든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이미지로도 많이 만들고 있죠? 자, 그리고 마케팅 업체의 글은 어떤 글을 쓰면 좋을까요? 얘네들이 광고 대행사예요. 그럼 어떤 글을 쓰면 좋을까요, 대표님들? 마케팅 관련된 글을 써야 되는데 내가 여기다 정보글은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 빨리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케팅이라고 검색합니다. 마케팅을 검색하고서 블로그를 딱 누르게 되면은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얘네들. 이런 업체들 있죠? 광고 마케팅, 병원 마케팅 체계적으로 뭐 전략 세운 블로그 상인호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애들한테 우선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음,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거는 좀 아니니까, 마케팅 관련,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죠? 이런 거 보이시죠? 마케팅 관련 용어지. 목록 열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여기에 있는 글들이 있죠? 여기에 있는 글들을 갖다가 우리가 비슷하게 쓰거나 얘네들은 이제 GPT로 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자, 이 글을 쓰는 방법들은 단순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어떻게 하죠? 이 GPT에다가 이제 글을 넣어주면 되겠죠. 파블리시티라던가.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GPT에 넣고, GPT에 넣고, 땡땡땡. 이거 왜 하냐면은 그냥 저희가 명령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특징, 내용, 내용처럼 유사 문서에 걸리지 않게 글을 작성해줘. 단, 뭐 예시를 넣거나 아니면은 예시를 넣거나 설명하는 위주의 글 형식으로 부어체 형식으로 작성해줘. 2천자 이상 그리고 공백을 제외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이 글을 보고서 포스팅을 작성해 주는데 우리가 포스팅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드 캔버스라고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위드 캔버스라고 나오니까 이 글들을 되게 좀 감성적으로 좀 적어주더라고요. 감성적으로 적어주니까 어떻죠? 가끔 이렇게 막 스텝 1, 2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제외를 시킬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연락에 열심히 제가 원치 않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네, 이걸 다 한글로 이제 또 다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한글로 번역해 주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한테. 제가 지금 이걸 왜 사례를 갖다가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사례를 적어주라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유사 문서에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셨을까요, 대표님들? 사례라던가 체험한 것처럼 적어줘라는 단어를 적어야지 어떻게 되죠? 그래야지 우리 대표님들이 유사 문서가 안 걸린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글을 작성해 줘라는 단어와 그리고 체험한 형식의 글을 작성, 체험한 그 형식으로 블로그 작성해 줘. 이런 거 있죠. 경험 위주로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적어야지 여러분들이 AI가 글을 안 썼다는 느낌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대표님들, 이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매일 말하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니 무조건 한글로 변경해줘. 자, 그럼 이 글을 갖다가 이제 한글로 변경해 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하고 사진을 쓰고 글을 하고 사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를 만들 때는 저희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사이트 아시죠? 빙,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빙 이미지 크리에이트. 자, 이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뭐로 하면 좋을까요? 마케팅. 마케팅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마케팅을 만들어 주겠죠? 네, 밑에도 옆분 이미지도 있겠죠?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글이라든가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온라인 마케팅, 어, 마케팅, 뭐, 내일 보면은 노트북 및 한국 사람 20대 잘생긴 남성, 여성이 일하는 모습.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너무 단순하게 적으니까, 네, 네, 네.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이런 이미지들? 자, 이런 거 좀 괜찮죠?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운로드해서 이 이미지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다 보면은 이 중간에 한글이 막 어설프게 적힌 것들이 있어요. 저런 건 다운받지 마세요. 이런 거 보이시죠? 이것도 지금 이상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예쁜 여성이라 바꿔보겠습니다. 예쁜 여성이 일하는 모습, 노트북으로 일하는 모습.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찾아서 어떻게 하죠? 네, 이 이미지와 GPT 글이랑 같이 쓰는 겁니다. 네, 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예, 이런 이미지, 이건 좀 괜찮죠? 네, 고라니 눈이 안 나왔으니까 다행입니다. 다행히도. 자, 저희가 근데 왜 저 이미지를 쓰냐면은 요즘에 노출되는 애들이 다 그렇게 써요. 자, 우선은 바나나의 효능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바나나의 효능을 검색하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이 글은,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죠? 우리 대표님들? 어떤 이미지죠? 이 이미지는?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죠?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갖고 온 이미지죠. 그쵸? 딱 픽사베이.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죠? 요 이미지? 저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얘도 픽사베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찍은 사진이나 픽사베일 수 있을 거예요. 사진이 몇 장 안 들어가는데 잘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상위 노출된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죠, 우리 대표님들? 이 이미지는 AI 이미지죠. 두 번째 이미지는요? 자, 세 번째 이미지는, 네 번째 이미지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미지는 다 어떤 이미지다? 자, 근데 다 AI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방문자가 지금 몇 명이죠? 하루 방문자가 8천 명이 넘어요. 그리고 글이 천 몇 개가 있죠. 그런데 얘를 자세히 보시면은, 자, 천 개의 글 중에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 처음부터 AI 이미지를 쓴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이미지를 안 썼다? AI 이미지를 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복귀 히스토리 한번 보겠습니다. 글을 겁나 많이 써서 이 친구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 이 글을 볼게요. 자, 이거 무슨 이미지죠? 대표님들? 네, AI에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AI를 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그냥 테두리만 바꾼 거잖아요. 그쵸?
이게 무료, 이건 AI 이미지는 아닙니다. 대표님들. 미드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다 테두리 씌운 거죠. 그리고 다른 걸 또 보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글이었죠. 자, 밑으로 더 내려가서, 위로 더 올라가서, 음, 거의 이런 글을 볼게요. 자, 이 이미지도 어떤 이미지죠? 무료 이미지 사이트 글입니다. 픽사베이 이미지. 픽사베이 이미지인데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 AI 이미지는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얘가 뭘 올리기 시작을 했냐면은 갑자기 GPT 이미지를 갖다가 올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냐면은 GPT가 나왔을 때 딱 그 시기에 올렸어요. 자, 이미지도 어떻게 했죠? 자, 편집한 이미지로 올라갔었죠? 근데 갑자기 2024년부터 어떤 글 올렸죠? 우리가? 이 친구 어떤 글 올렸죠? 2024년부터 네, 갑자기 GPT 이미지를 올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흑조나물. 이것도 그러니까 무료 이미지네요. 무료 이미지에다가 그걸 건 거네요. 그 뭐지? 테두리. 이 친구가 GPT가 나왔을 때부터 GPT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블로그를 오래 하다 보니까 대략적인 로직을 아는 겁니다. 자, 이제 이날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날부터 어떻게 했죠? 7월 달부터 무슨 의미 있었죠, 대표님들? 약간 고라니 눈으로 안 나왔네요.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보이시나요? 자, 이게 다 무슨 이미지죠? GPT 이미지로 만들었죠? 자, 그럼 GPT 이미지로 만들었으면은 GPT 이미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출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그러면은 저희도 이런 식으로 쓰면은 블로그를 갖다가 노출시킬 수 있다,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 순위권에 있는 애들이 거의 다 GPT 이미지를 써요, 지금 전부 다. 음, 얘는 조금 다른 이미지로 썼네요. 음. 얘는 그 대신에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어떤 애들은 그냥 이렇게 그 이미지 옆에다가 테두리만 씌웠죠. 근데 얘는 어떤 친구인지 보세요. 글이 지금 몇 개 있죠, 대표님들? 글이 몇 개 있어요? 글. 900개 글이 있죠. 얘는 이런 글을 안 쓰고 그냥 대충 써도 어떻게 된다? 네. 저희가 로직에 안 맞게끔 써도 이런 애들은요, 그냥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테두리 대충 씌워서 한 이미지는 원래 저희가 떨어지잖아요. 노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테두리만 씌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글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요. 얘도 다 GPT 이미지죠. 전부 다. 예, 얘 것도 볼게요. 음, 얘는 그냥 이미지네요. 그쵸? 이미지 사이트 갖고 온 애들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얘도 중간에 사진을 좀 자르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좀 겹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테두리에 뭔가 있죠? 검은색이랑 이런 것들. 음. 이것도 테두리 밑에 있죠? 자, 얘는 테두리는 없는데 어찌됐든 얘도 약간 의심이 가는 이미지네요. 네. 그럼 얘도 글이 몇 개인지 볼게요. 글 몇 개죠? 글이 몇 개죠? 3,850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랑 똑같이 비교해서 쓰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찍은 사진이라던가 이왕이면은 최대한 GPT 이미지를 활용해서 포스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쓰는 일도 있지만은 얘네들이 쓴다 해서 우리가 똑같이 쓰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얘 몇 개예요, 지금 이미지가? 1000개가 넘쳐. 예. 어쨌든 간에 저런 식으로 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지 자체를 갖다 어떻게 하죠? 찍은 사진이라던가 GPT라던가 변형을 해서 포싱을 해야지 지금 노출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요 정도 아시면은 조금 블로그 포스팅 하는데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처음에 뭐 했죠? 블로그 내 거 포스팅을 할 때도 내 글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몇 시간 후에 2시간에서 4시간 이제 입력하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제목이랑 서브 키워드를 갖다가 같이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 말고 그다음에 근로출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죠? 세네 개 정도의 블로그는 노출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블덱스의 블로그 지수를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가 단톡방에서 스태공 하는 시간은 2시간 이내, 몇 시간 이내라고요? 2시간 이내. 그리고 이 스택공을 하는 이유는 뭐죠? 첫 번째로는 블로그 지수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있죠? 네, 노출 잘 되기 위해서. 지수, 노출, 상위 노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객분들 위해서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데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리면 좀 그렇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문의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하는 일들은 대부분 다 블로그가 있는지 블로그 지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출하겠습니다 해서 고객들을 처음 어떻게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 업체가 들어오면은 인테리어에 관련된 정보글은 부동산 관련된 글.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글을 포스트라던가 네이버 블로그에 찾아서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업체의 글은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 마케팅에 관련된 글을 적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질문하실 부분도 있을까요, 대표님들? 아까 이 마케팅 글이 나왔네요. 아이고, 길기도 하다. 네. 여기 보이시죠? 마케팅 관련된 글. 네, 엄청나게 기네요, 또. 음. 제가 이 글을 갖다가 어떻게 해달라고 했죠? 약간 구어체 형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뭐 해달라고 했죠, 제가? 뭐 해달라고 했죠? 사례를 갖다가 들어달라고 얘기했죠. 사례. 그래서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네. 방문자 수 늘리는 방법이 궁금하다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방문자만 순수하게 늘리는 방법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실시간 검색어라고 해서 시그널.biz라고 있거든요. 이 사이트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자만 늘리는 것들은 여기에 있는 글을 적으시면 돼요. 방문자만 늘리는 것들은.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방문자만 늘리는 글들은 얘를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음,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글들. 방문자만 늘리는 방법은 여기가 가능한데, 이런 정치 관련된 글들은 조금 불륜, 뭐 가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안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서브 키워드 들어가면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저희가 정보글이랑 이런 이슈성 키워드를 갖다가 동시에 적는 게 그 좋지는 좀 방향이 좀 다르겠죠? 방향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방문자 높이는 글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줬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우리 대표님들께 로얄 키워드 혹시 기억나시나요? 로얄 키워드? 로얄 키워드 기억나시나요, 혹시? SY님이 근데 누구시죠? 제가 근황을 몰라서. SY님 설현인가요? 설현? 네. SY님이 누구실까요? 왜 또 이때는 또 말을 안 해줄까? 최소영님.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때 로얄 키워드라고 제가 세영님께 보내드렸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이거 본다 안 본다? 네, 99%가 로얄 키워드구나 하고서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로얄 키워드를 몇 개를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뽑아놓은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또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예전에는 방문자 높이는 게 쉬웠는데 지금은 방문자 높이는 글들이 약간 좀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왜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하도 어떤 글을 많이 쓰죠? 로얄 키워드 쓰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방문자 높이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요즘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음,
얘를 맨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글 중에서 로얄 지수라고 혹시 보이세요? 로얄 지수? 로얄 지수라고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로얄 지수? 로얄 지수가 뭐죠? 검색수 대비 문의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색량은 좀 있는데 사람들이 글을 발행 안 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8번 같은 거 보이세요, 혹시? 8번? 8번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8번의 로얄 지수가 몇이죠? 8.2입니다. 안 보이시나? 자, 로얄 지수가 몇이죠, 우리 대표님들? 8.2죠.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높죠. 네, 이 글을 갖다가 저희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죠? 이 글에 관련된 모바일에 관련된 글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글이 며칠 전에 썼죠? 힐스테이트 초월역이라는 글이 4일 전에 하나 썼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글이 딱 봤을 때 어때요? 글이 몇 개나 올라와 있죠, 지금? 응? 거의 2024년도에 12월에 지금 글이 몇 개 올라와 있죠? 12월 달에. 8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이거는 또 아니죠. 키워드가 힐스테이트 초월역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몇 개 올라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가 올라왔죠. 자, 15개가 조회량이 몇이죠, 근데? 조회량? 이 조회수가? 1420이죠. 그러면은 1420개를 갖다가 검색을 하는데 조회수가 이렇게 많은데 글은 14개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포스팅을 쓰면은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우리가 글을 쓰면 높아질 것 같다가 1번이고요. 안 높아질 것 같다가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저런 키워드가 이제 로얄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한번 나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키워드는 로얄 지수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인기글이라던가 이 순위권을 보시게 되면요. 자,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1위의 방문자 발행일이 나옵니다. 언제 발행했는지 대략적으로. 발행일이 나오고 이 발행일을 갖다 기준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죠? 네, 이 사람이 1위 방문자가 몇 명 있는지 1위 발행일이 14일이 지났네요. 얘는 46일. 이런 걸 갖다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죠? 아, 저 글은 방문자는 높은데 내가 글을 쓰면은 유입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저 글은 어떤 글이다? 저희가 노출시키기 쉬운 글이 될 수도 있겠고, 정보글이 될 수도 있겠고요. 홍보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찾아놓은 툴을 갖다가 한번 써보시는 거 권장을 드려요. 이 키워드는 매번 변환이 됩니다. 변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네, 여러분들이 이걸 찾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랑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분야를 제가 우리 대표님께 또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 다시 보내드려서 어떻게 하죠? 이 로얄 키워드와 클릭당 이런 거를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면 좋아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키워드가 있거든요. 뭐 여기 보면은 이거 있죠. 히노키탕 숙소 이런 거 보이세요 혹시? 히노키탕 숙소? 히노키탕 숙소. 자, 히노키탕 숙소를 키워드를 갖다가 쓴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있죠? 자, 이걸 저희가 지금 모바일로 보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히노키탕 숙소라는 키워드로 블로그에 사람들이 글 몇 개 썼는지 보세요. 이것도 제대로 쓴 건 아니죠. 그쵸? 지금 몇 개 썼죠? 하나, 2주 전, 2주 전에 한 2개, 뭐 3개, 대충 이렇게 썼죠? 이렇게 연관대선 키워드로.
근데 여기에는 없죠, 이제 아주. 이게 만약에 정보글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방문자를 늘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이런 글들이 며칠 전에 올라왔죠? 2023년도 글이 지금 1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대표님들? 아, 어떠냐고요? 노출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출될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저기에 관련된 이미지는 어떻게 찾냐고. 그때 GPT로 쓰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저 키워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런 키워드 있죠? 연관 검색어. 대신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쓸 거는 정보글을 갖다가 좀 이렇게 찾아내고 지수가 좀 높은 키워드를 갖다가 넣어주면 좋겠죠. 밑으로 더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관련된 키워드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호텔 체크아웃 연장. 이건 뭐지? 보시면 돼요. 이것도 또 이제 PC에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 체크아웃 연장은 여러분이 딱 봐도 어때요? 정보글이에요? 홍보글이에요? 정보글이 1번이고요. 홍보글이 2번입니다. 정보글이 1번이고 홍보글이 2번입니다. 정보글이겠죠. 자, 근데 호텔 체크아웃 연장이라는 키워드로 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블로그에 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키워드로 정확하게 쓰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호텔 체크아웃 연장이라는 키워드로 앞에 붙여서 키워드 반복되고 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글이 무슨 글이다? 네, 여러분들께 방문자를 높일 수 있는 글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정보글은 파워링크가 거의 맨 아래에 있어요. 정보글은.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지수와 상관없이 딱 봤을 때 쟤네들을 이길 수 있다는 원리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갖다가 불텍스트에 넣고서 정보글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갖다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자,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안 좋은 방법일까요, 대표님들?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준체 3이죠? 근데 이게 준체 3이 아니라 최적 1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좋은 글이 1위에 올라와 있겠죠? 근데 내가 그 밑에 뜰 수도 있겠죠? 근데 가끔은 내가 준체 3이든 4든 5든 간에 얘보다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 최신 수준 때문에. 이해 갔을까요, 우리? 글쎄요, 형님? 네, 그래서 저 키워드로 쓰시고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그 네이버 키워드 도구 있었죠?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자, 우리가 써야 될 정보글이 만약에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부동산 그리고 아파트 뭐 타운하우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런 키워드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파워링크에 나와 있는 모든 키워드는 뭐다 다? 네, 홍보성 키워드입니다. 홍보성. 근데 얘네들 좀 무시할 수 있는 게 모바일에서 한 번 누른 다음에 두 번 이렇게 딱 누르죠. 그러면 뭘로 되죠? 조회수가 10회 미만으로 떨어지는 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는 글들이 있을 겁니다. 뭐 30회 이런 것들 있죠? 이때 보시게 되면은 어, 더 있을 겁니다. 이런 글들이 토지 실거래 조회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걸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실거래 조회 하니까 어때요? 딱 봐도 그냥 얘네들 방문자 그냥 높이려고 쓴 블로그잖아요. 보이지 않으세요? 뭐 전혀 상관없는? 그쵸? 밑에 두 번째도 볼까요? 세 번째도 보고. 그냥 뭐 의미 없는 사진도 올린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적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얘 딱 봤는데 어때요, 지금? 얘는 뭐 카페죠? 얘는 티스토리죠, 지금? 어, 네. 대충 쓴 겁니다, GPT로 그냥.
네. 저런 키워드를 갖다가 저희가 한두 개씩 노려서 어떻게 한다? 네, 써보시면 결과치를 좀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밑으로 더 내려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도장 깨기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조회수가 낮은 것부터 계속적으로 뭘 먹이죠? 네, 조회수를 만드는 겁니다. 얘네들로. 낮은 거 먼저. 네. 조성우, 건축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동산 학과 사이버 주택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죠? 여기 볼까요? 부동산 블로그 마케팅.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키워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폼으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얘도 좀 높네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자, 얘를 어떻게 하죠? 여기 안에 넣고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 친구가 잘 잡고 있네요, 아주. 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3주 전에 졌고 지금 글이 거의 없죠. 그럼 이런 글들을 갖다가 쓰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노출될 확률이 파워링크지만은 좀 높아진다라고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제가 표에서 나눠줬던 거, 그 다음에 키워드 도구 들어가서 메인 키워드랑 서브 키워드 3개 정도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기서 키워드 도구 안에 들어가서 오름차순, 이 위에 보시죠? 모바일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해서 얘를 바꿔준다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걸 갖다가 내 포스팅 해주고, 포스팅 해줄 때는 이 높은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6번, 7번이든 하나씩 하나씩 조회수가 높은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포스팅을 적어 보는 겁니다. 음. 그러면은 방문자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웃이라던가 이웃 관리라던가 스택공이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 하시거나 계속 쓸 때 너무 인위적으로만 하세요. 어떻게 하죠? 이웃도 관리 안 하고 댓글도 안 달고 공감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서 어떻게 하죠? 그냥 홍보글만 계속 적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10초든 20초든 좀 움직이시라고요. 광고글도 클릭해주고 김사팀이 근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기 딱 들어가면은 이런 행동을 안 한다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클릭하는 거. 광고라든가 이런 데 있죠? 이런 거 클릭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 번쯤 해주라니까요. 구도 예쁘다. 네, 이런 것들을 하나 클릭해서 어떻게 하죠? 네, 클릭해줘서 내가 사람처럼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좀 보여주세요. 검색도 좀 해보시고.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방문자를 늘리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이해 갔으면 1번, 안 갔으면 2번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이제 방문자 높이는 키워드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GPT랑 GPT 이미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되죠? 이 정보글을 그대로 가져가서 다시 재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재포스팅. 그러면 내 블로그 지수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내 블로그가. 여러분들이 지금 남의 블로그만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블로그 키우셔야 돼요. 블로그 키우고 또 어떻게 되죠? 포스팅을 하고요. 좀 이제 전문적인 모습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스킨 같은 거 꾸미는 것도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홈페이지용 블로그 스킨 만드는 걸 갖다가 이제 알려드릴 거라고요. 네, 물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안 보셨기 때문에 홈페이지용 블로그도 저희가 위젯이랑 한꺼번에 다 다는 거, 그 부분들도 자세히 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